경기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제가 하나의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 이사를 말한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바로 이제 법상으로는 근로자 이사라고 하고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이제 노동 이사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이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서울연구원에서부터 이제 소위 노동 이사라고 하는 그 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공기업의 이사들은요, 대부분 이제 경영자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공 부분에서 이제 잦은 그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건 역시 이 경영 과정에 소위 이제 노동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대표로 하는 이제 노동이사들이 그 경영진에 합류하는 방식의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는 뭐 이제 그 주요한 광역 시도들 해서 한 10개 정도 시도에서 조례로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사기업은 거의 사례가 없고요. 예, 이제 공공 부분 중심으로 이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2016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된 임기가 거의 올해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 서울 시내만 한 22명 정도의 노동이사가 있는데 이제 올해 신규로 또 노동이사를 뽑아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에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 노동이사제 2.0 개선 계획이라고 하는 걸 내놓았습니다. 서울 노동이사제 2.0 그 말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와, 기존에는 정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라고 하면 이제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경영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이사로 참여했던 노동이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차피 노동이사라고 해봤자 전체 이사 중에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는 백인 그룹에 한 명의 흑인이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혹은 10명 정도 되는 남성 그룹에 한 명의 여성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동이사가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애초에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의 이제 그 노동운동, 더 넓게는 이제 노동계에서 노동이사제의 상을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그거예요. 노동이사제 가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상 노동이사제가 전직 노동조합 출신이나 혹은 활동가들의 일종의 명예직처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영진으로서 일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뭐 그동안 이제 고생했고 이제 곧 은퇴 남았고 이러면 이제 그 가시는 뭐 일종의 영전의 자리 뭐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이사가 더 많아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시민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오히려 이사로 참여를 할 수 있거나 내지는 시민 단체들이 오히려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 서비스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노동이사제 개선 방향과 관련된 고민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즉 그 노동 중심성 혹은 노동 친화 혹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룹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내에 작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 노동자 이사 협의회의 의견 수렴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노동자 이사제 연구 용역 및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협의회의 의견 수렴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용자 협의회 의견 수렴이 최근 1월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계획만 놓고 보면은 노동자 이사제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위원이나 혹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의 거버넌스를 두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노동자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안건 제출권, 그리고 이사회 안건이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중징계가 의결된 노동자 이사의 직권 면직 근거를 또 조례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권한을 높이는 대신에 책임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실 이제 이게 일종의 트리거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노동이사제들은 소위 말하는 비밀엄수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엄수 조항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람권을 갖고 있거나 안건 제출권을 갖고 있어도 소수라고 하는 그 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이나 혹은 자기를 뽑아준 노동자들에게 그 안건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의 노동자 이사들이 내 뒤에 누가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 엄수 조항에 대한 개선 없이 소위 면직과 관련된 그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밀 엄수 조항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이사회 내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말 안 듣는 노동자 이사는 내쫓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별로 의미가 없는 노동이사에게 정보 열람권과 안건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긍정적이나, 실제로 노동자 이사가 그렇게 제출하는 안건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안건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렵게 취득한 정보를 누구와 함께 토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노동이사제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이사를 선출한 소위 노동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이 이사회의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관건처럼 보인다는 거죠. 일례로 제가 이제 다른 연구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의 이제 공기업 노동이사를 만났을 때 그 노동이사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이사회에서 들은 정보, 내가 이사회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전파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전략적인 혹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거죠.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지휘하는 것 혹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사는 자기를 뽑은 노동자들에게 자기가 이사로서 취득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만나는 거죠. 지금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사가 공동으로 만든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들을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활동을 위한 자원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거나 혹은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원을 할당을 해서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노동이사제 2.0이 실제로 지금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를 얼만큼 개선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도입했으니까 서울시 노동정책이 좀 괜찮아, 그렇게 자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노동이사를 정말 제대로 써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서울시를 노동특별시로 만드는 일종의 외피로서 그냥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뽑아놓은 노동이사가 정말 명예직인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공기업의 노동이사나 혹은 노동조합들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이사들은 노동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 효율이나 내지는 뭐 이런 방식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 그러니까 즉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직접 그 이사회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것이 쓸모가 있느냐 모르겠다. 근데 그 쓸모가 있는 것은, 쓸모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서울시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 노동이사제를 주장하셨던 분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평가하고, 올해 22개의 서울시 노동이사 자리가 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명예직이니 뭐 이런 사람들 넣지 말고요. 실제로 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공동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 3국계입니다. 감사합니다.